7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들이 장가를 가고 손자까지 생기면서 이제 좀 편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인생이 제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3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며느리 미정이와 함께 제 집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사업이 안 돼서 잠깐만 얹혀 살게 해주세요. 아들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문을 열어줬죠. 내 자식인데 어미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 미정이는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하더라고요. 집이 생각보다 크네요. 보험은 잘 들어놓으셨겠죠? 무슨 보험 얘기를 갑자기 하나 싶었지만 힘든 상황이니까 경제적인 걱정이 많은가 보다 했죠. 첫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제가 해준 음식을 보며 어머니,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몸에 안 좋아요. 하면서 음식을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냉장고를 뒤져가며 어머니는 뭘 드세요? 약은 뭘 드시고? 하고 자세히 물어보더군요. 아들 준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제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유독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엄마, 계단 조심해. 혹시 넘어지면 큰일 나. 처음엔 효심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계단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계단에 비누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내가 떨어뜨렸나 했는데 전 그날 비누를 만진 기억이 없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다리에 금이 갔다고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 미정이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시큰둥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진히 챙기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하는 말들을 다 메모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한테도 자꾸 물어보고요. 정확히 어떤 부상인지 진단서에 자세히 써주세요.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어머니, 보험 들어놓으신 거 있죠? 서류들 어디 있어요? 저는 그냥 병원비나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이것저것 챙기며 보험사에 전화하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님이 계단에서 넘어져서요. 다리 골절이라고 진단받았어요. 입원 치료비하고 후유장애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전화 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너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보험금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부엌에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네. 내가 말했지? 나도 우리 친정엄마 때 해봤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친정엄마 때도?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그때도 설마 했어요. 며느리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 뒤로 며느리의 행동이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다친 다리 때문에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내리면 어머니,
그렇게 느리게 다니시면 언제 다 나아요. 좀 더 빨리 다니셔야 회복도 빠르죠. 하면서 재촉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목욕하는 도중에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어머니, 비누 좀 드릴게요. 하면서 바닥에 비누를 떨어뜨리고 나가더라고요.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밖에서 하는 말이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나? 실망하는 목소리였어요. 또 다른 날은 제가 빨래를 하러 베란다에 나갔는데 바닥이 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가 물 좀 쏟았는데 깜빡 닦는 걸 잊었네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이 정말 많았어요. 일부러 부은 것 같을 정도로요. 더 끔찍한 건 며느리가 제 약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약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제 고혈압약, 당뇨약을 가져가더니 이런 약들은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 뒤로 약을 제가 직접 챙길 수 없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하루에 몇 번씩 가져다 주는데 그 약을 먹고 나면 어지럽거나 속이 메습거렸어요. 이상하다.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은 정말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는 걸 발견했는데 가스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어머니, 깜빡하셨나 봐요.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날 가스레인지를 쓴 기억이 없었어요. 제가 요리는 며느리가 다 한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또 다른 날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 바닥에 세정제가 발라져 있는데 그냥 세정제가 아니라 기름기가 섞인 것 같았어요. 미끄러져서 넘어졌죠. 이번에는 팔목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이번엔 팔이네요. 팔골절은 다리보다 보험금이 적게 나올 텐데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치료비가 덜 들까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저를 다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또 보험금이 나왔죠? 이번에도 꽤 큰 돈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보니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보험금 통장을 들고 계산기를 두들기며 어머니, 다행히 많이 나왔네요. 이 돈으로 준호 빚도 좀 갚고 어머니 용돈도 드릴게요. 용돈이라니 제 피로와 눈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용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친구들과 전화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나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 근데 이분이 자주 다치셔서 보험금이 계속 나와. 솔직히 좀 도움이 되긴 해.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다치기 쉽잖아. 그리고 웃으면서 우리 친정엄마 때도 그랬는데 노인분들은 좀만 도와주면 알아서 사고가 나더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온몸에 폐가 거꾸로 솟은 것 같았어요. 이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들 준호도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엔 미안해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오히려 며느리와 함께 제 일거수일투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엄마, 누구랑 전화했어요? 엄마, 혹시 누구한테 우리 얘기 하신 건 아니죠? 마치 제가 죄라도 지은 것처럼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사고는 계속 일어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뭔가 생겼죠. 욕실에서 넘어지거나 부엌에서 베이거나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주변 이웃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영숙 씨, 요즘 너무 자주 다치시네요. 큰일 나겠어요. 병원에는 몇 번째 가시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저도 이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자식들을 의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엿듣진 않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여보,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할 때 같아.
지금까지는 다 애들 장난이었어. 무슨 소리야. 벌써 몇 번째인데. 그게 문제야. 너무 많이 해서 보험회사에서 의심할 수도 있거든.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확실하게 끝낸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온몸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때도 그랬어. 처음엔 조금씩 했는데 마지막에 계단에서 밀어서. 그때 정말 큰 돈이 나왔거든. 밀었다고? 친정어머니를 밀었다는 뜻인가요? 아들이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그때 며느리가 차갑게 웃으며 한 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보, 걱정 마. 나 이가 전문가야. 우리 엄마, 전시어머니, 그 다음에 영숙이 엄마까지. 3번째거든. 이제 노하우가 생겼다고. 3번째? 이 며느리가 지금까지 3분이나?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래,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보일 거야. 한 번만 성공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내 아들이,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자연스럽게 보일 거라고요? 며느리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하더라고요. 내일 모레가 좋을 것 같아. 비 온다니까 계단이 미끄러울 거잖아. 그때 살짝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굴러 떨어질 거야. 살짝 도와준다는 게 밀어서 떨어뜨린다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한 번에 안 되면 그럼 병원에서 주사를 잘못 맞았다고 하면 돼. 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잖아. 병원에서 일할 때 배운 게 있거든. 이 말을 듣는 순간 나 뒤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없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아. 집도 우리께 내고 보험금까지 받으면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거든.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엄만데. 그때 며느리가 차갑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여보, 지금까지 누가 다 계획하고 실행했는데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양심에 찔리면 이 돈 안 써도 돼. 아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말한 내일 모레는 바로 이틀 뒤였어요. 정말로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도 나왔고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어요. 애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돈 때문에.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며느리가 이미 다른 사람들도 3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며느리는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이틀 뒤 정말로 비가 내렸어요. 아침부터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더 제게 극진하게 대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비 와서 너무 미끄러워요. 그러게요, 엄마. 혹시 모르니까 집에서만 계세요.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러뒀어요.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을 먹고 난 뒤 며느리가 어머니 빨래 좀 걷어올게요. 계단 조심하세요.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계단 위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잠깐 올라와 보세요. 빨래에 문제가 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다급하고 간절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저는 천천히 계단 아래로 갔어요. 계단을 보니 빗물이 흘러들어와서 온통 젖어 있었더라고요. 어머니, 빨리 올라와 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 준호도 갑자기 나타났어요. 엄마, 뭐 하세요? 미정이가 부르잖아요. 두 사람이 저를 재촉하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구나. 저는 계단 첫 번째 발을 올려놨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천천히 올라오세요. 손잡이 꼭 잡으시고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 있었기에 온몸이 떨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가면서 뒤에서 아들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계단이 너무 미끄러워요. 그리고는 제가 올라오는 순간 며느리가 손을 뻗더라고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바로 그 순간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 마!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멈춰섰어요. 저는 계단 중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나 다 알고 있어. 너희들 계획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뭘 아신다는 거예요? 아들도 아래에서 당황하며 올라왔어요. 엄마, 무슨 소리세요? 저는 녹음하고 있던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는 계획, 그리고 미정이 너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한 짓도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아,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원래 계획보다 좀 급하게 해야겠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어요. 계단에서 밀어뜨리려고. 미정아! 아들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이미 저에게 손을 뻗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계단 난간을 붙잡고 버텼어요. 도와줘! 도와줘!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밀려고 했죠. 어머니, 그냥 순순히 넘어지세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정말 악마 같은 소리였어요. 그때 아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를 말렸어요. 미정아, 그만해! 뭐가 그만이야?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와? 며느리가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그 모습이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요. 저는 아들이 며느리를 말리는 동안 간신히 계단에서 벗어나 아래로 내려갔어요. 온몸이 떨려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나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신고? 어머니, 누가 믿겠어요? 늙은이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할걸요? 그리고는 비웃으며 게다가 어머니 약 기억하세요? 제가 몇 달 동안 조금씩 바꿔드린 거. 그 약 때문에 어머니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을 거예요. 약까지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도 그냥 치매 걸린 할머니의 망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신고할 거야. 너희들이 한 짓을 다 밝혀낼 거야.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문을 꼭 잠그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처음엔 믿지 못하더라고요. 어르신,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핸드폰에 녹음해둔 대화들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병원 기록들, 보험금 수령 내역들. 수사가 시작되었고 며느리의 과거도 조사되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집에 가지 않고 친구 집에서 지냈어요. 결국 며느리와 아들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느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픈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막은 것이 맞다고 믿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가족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